안녕하십니까, 코인깡패입니다. 9월 첫날 9월 1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5분이고요 오늘 뭐 국내장은 당연히 열립니다만 오늘은 미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죠. 미국의 노동절이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조금 또 흔들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우리 금요일날 시장,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 분위기를 이어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분위기를 이어가고 월요일부터 이제 반전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도 분위기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금요일날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토요일 상승 나오고 일요일 오전까지 상승 나오고 그 다음 일요일 오후부터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반대겠죠. 반대로 금요일 하락이 나온다면 토요일 하락, 일요일 오후부터 상승,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월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휴일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주말 분위기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알트코인, 뭐 일단 오늘 뉴스는 제가 이걸로 포문을 열었어요. 알트코인 시즌 카운트다운, 이더리움, 솔라나 주도 전망, 이렇게 말씀드려보는데, 이더리움 제가 맨날 얘기 드렸고, 이더리움 다음은 솔라나다, 준비하셔라, 이거 지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요거 이제 뉴스, 제가 차트,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뉴스, 제가 골라놓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ETH. 네, 제가 그때 선 그어드리고, 이 선을 깨지 않는 쪽에서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계속 지켜줬고, 어저께 상승이 나왔어요. 어저께 뭐 4시간 봉이니까요. 4시간 봉상 큰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오늘 아침에 밑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인데요. 자, 31일이면 어저께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29일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날 하락이 나오니까 토요일날 그 분위기를 끌고 가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반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반등을 시켜주려고 했으나 뭐 월요일날 다시 미국의 휴일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뭐 이어지겠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상승이 좀 나와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승이 좀 나와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뭐 한번 무너뜨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선을 그래도 크게 깨지 않는 선에서 조금 이어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죠. 이 선을 완전히 지켜주는 것하고 걸쳐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되겠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차트 봤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 차트 볼게요. 비트코인은 속상하죠. 제가 이 선을 깨면은 좀 싫은 상황이 생길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깨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깨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속상한 상황인데, 저는 보통 이렇게 봐요. 이렇게 내려올 때는 여기서 선을 하나 긋고요, 이 선을 상단에 갖다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요, 108까지 떨어지네요. 108. 네, 지금이 108인데 105까지 떨어집니다. 105, 88, 884, 105, 885, 여기까지 일단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보통, 자, 이런 모습 많이 나와요. 이런 모습. 자, 여기서 내려와서 다시 그릴게요. 내려왔다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바닥을 두 번 다져주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많이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올라온다면 여기 선에서 한번 부딪히겠죠. 여기 선에서 한번 부딪히겠죠. 112가 주요 자리다. 그럼 112에 부딪히고, 뭐 내려왔다 한번 더 부딪히고, 그 다음에 뚫어주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바로 뚫어주면 여기 지지선이 저항선이 또 걸립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갈 것이냐, 요렇게 112에서 횡보를 조금 이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올라온다면 112에서 횡보를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오고, 그죠?
얘도 내려오는 선이고 얘는 그냥 평행하는 선이기 때문에 얘가 내려올 만큼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동시에 뚫어주지 않을까, 이런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뚫고 지나가면 한 번 더 걸려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끌고 간다 그러면 동시에 뚫고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쉽게 가겠죠. 그리고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죠? 140 뭐 못 가는 목표가 아닙니다. 저 10월 이전에 140 갈 수 있다 이 말씀 드렸어요. 예, 140 갈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비트코인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는 여기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해 주길 기대해야죠. 예,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105888까지 열어 두어야 합니다. 네, 차트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알트코인 시즌 카운트다운, 이더리움, 솔라나 주도 전망. 제가 이거 아침에 포문을 열었던 이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라울팔,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죠. 라울팔이라는 이 분석가, 예, 이 친구가 이제 조금 잘 맞추는 스타일이죠. 예, 뭐 제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이 라울팔이 다 팔았다가 다시 매수하면서 자기는 다시 이제는 팔지 않겠다. 자기가 틀렸다. 이제는 다시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라울팔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었죠. 자,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토탈3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을 집계한 지표다. 그는 상위 10위권 밖의 알트코인도 줄지어 대기 중이다. 이는 전형적인 알트코인 시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종목 한번 볼게요. 수위, 도지, 아직이지만 알트코인 시장 전반이 반등하면 상승세에 합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빼내 시가총액을 집계를 해봤더니, 그죠? 지금 이 강한 이 하락선을, 지금 알트코인들은 지금 한참 지금 장기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과매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를 돌파할 단계가 왔다. 요런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시장의 분석을 잘하고 잘 맞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울팔. 네, 그래서 요거 조금 짚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랑 또 조금 연결되는 게, 자, 요것도 살짝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혁신 가속화로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나은 투자 수단 될 것이다. 이건 뭐 그냥 제가 주제만 보면 될 것 같아서요. 자, 이거는 인공지능이 혁신을 가속화한다고 해요. 우리가 무슨 혁신, 인터넷도 혁신이고요. 그죠? 뭐 금에서 화폐로 넘어가는 것도 혁신이었고요. 이거 모든 혁신이 있잖아요. 이 혁신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빨라진다, 가속화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빨라질 거다, 이 이야기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돈도 빨리 없어질 거고 비트코인은 더 빨리 확산될 거다. 왜냐면 우리 비트코인을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 중간에는 뭐 특별히 이거를 깊이 파고들면은 뭐 굳이 뭐 시간만 협의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기원전 요것만 볼게요. 비트코인은 아이디어보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믿음이다. 예. 기원전 100년부터 존재한 기업은 없지만 금은 그 시절부터 존재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아주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우리 주식 투자하는 우리 주식 기업 있잖아요. 우리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100년 전부터 존재한 기업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금은 100년 전에도 존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금하고 비트코인을 비유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10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근데 너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은 100년 후에 존재할 거야? 이걸 묻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이미 자리를 잡은 믿음의 자산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요 두 번째 기사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요거 또 한 가지. 등록금도 비트코인으로 홍콩대 디지털 자산 수납 추진. 자, 제가 이거 뭐 다른 나라의 이 뉴스였으면은 말씀 안 드리는데 홍콩이죠. 네. 홍콩.
네, 중국. 이제 등록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거를 추진한다고 해요. 뭐 확정이 아닙니다. 아직 추진. 디지털 자산 수납을 추진. 근데 이거는 지금 중요한 거는 홍콩이면 중국이죠. 중국인데 그리고 대학이죠. 네. 대학이잖아요. 대학이면 교육기관이잖아요. 네. 교육기관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을 거를 추진한다. 그것도 어디서? 중국에서. 네.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되겠죠? 네. 요런 뉴스 세 번째로 짚어봤고요. 그리고 요거. 자, 이더리움 ETF 8월에만 5조 원 유입. 알트코인 ETF 차기 변수.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더리움이 요번 8월, 요번 달 아니죠. 이제 지난달 초에 조금 자금이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계속 유출됐어요. 유출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월말이 되면서 자금이 계속 들어왔어요. 이더리움으로. 그러면서 8월에만 5조 원이 유입됐다는 겁니다. 8월에만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사를 보면 자, 7월 이후 100억 달러, 7월 이후만, 그 전에는 다 제껴놓고 앞에 주제는 8월이었습니다만은 8월에만 5조 원이라는 얘기고요. 7월 이후에는 14조 원. 그러면 7월 달에는 7월 이후, 그럼 8월에만 5조 원이니까 자, 7월에 9조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7월에 9조 원, 그리고 8월에 5조 원. 이렇게 ETF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적 19조 4천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11일 하루 동안 8월 11일이겠죠. 10억 달러. 하루에만 1조 원 이상이 유입되는 강한 수요를 보였다. 예,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뒤에 주제 땡땡땡하고 알트코인 ETF 차기 변수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ETF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ETF가 기간 수요를 입증한 만큼 자,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ETF가 기관들의 수요를 많이 받았어요. 기관들이 이더리움 ETF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런 만큼 솔라나, 리플, 헤데라 등 대기 중인 알트코인 ETF 승인 여부가 향후 자금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솔라나, 리플, 헤데라 등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수위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대표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ETF가 10월달, 9월달 이렇게 통과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자금 흐름을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를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요렇게 뉴스 오늘 월요일이지만 국내장은 열립니다만 미국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뉴스도 없고 특별한 밤에 큰 움직임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큰 움직임도 나오지 않을 상황이에요. 뭐 물론 제가 예상컨대 오늘은 이제 미국의 마지막 휴일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 밤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거다. 좋은 쪽으로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상승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조금만 힘내십시오. 지금 1일이고 지금 벌써 우리 9월달 우리가 기다리던 9월달이잖아요. 금리 인하, 그죠? 금리 인하 9월 16일날 시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인하는 100% 할 거예요. 인하는 100% 할 거고, 그럼 시장에서는 이 인하가 굳어진다고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큰 상승이 나올 것이고, 금리를 한다 안 한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금리 인하 전부터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 전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금리 인하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을 할 건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나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요거를 조금, 저는 금리 인하 전에 상승이 나올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솔직히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 시점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솔직히 시세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진 않을 거니까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우리한테 9월달은 무조건 유리한 달이다.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